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중국의 현대사가 시작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국공내전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중화민국이었잖아요. 이 중화민국의 주도 세력은 국민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정부를 보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어떻게 해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누르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뒤에 일본은 아시아 전역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후퇴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연합군 쪽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화 세력이 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일본에서도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이런 공산화 세력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도 쌍십협정을 맺을 때 미국이 주도로 해서 쌍십협정을 맺었는데요. 여기서는 국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공산당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무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국민당은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신들이 독재 체제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요. 독자적으로 재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가 원래 중국의 동북 지역에 주둔을 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철군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기를 놓고 가면서 이 무기들을 공산당의 군대인 홍군에게 모두 다 주고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점차 갈등이 고조되고 국공내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국공내전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국민당이 어떻게 공산당에게 지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요. 일단 그 무기를 러시아군에 놓고 간 게 홍군의 그런 군사력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남경 국민정부 얘기를 하면서 법회를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민심이 좀 많이 이반이 되었고,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감조감식, 오사지시 등을 실시를 하면서 감조감식을 소장료를 인하하는 것을 말하고요. 오사지시는 친일 지주나 악질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원래 지역마다 좀 기준이 달랐던 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던 것을 말해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면서 민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전쟁에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공산당을 주축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정치협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중국의 단계를 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현재 상태다라고 설정을 해 놓았고요. 여기서 주석이라는 지위를 만들게 되면서 주석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3반, 5반 운동이라는 것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뇌물을 받아먹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정치인들, 부패한 정치인들을 숙청하는 작업을 통해서 국가를 조금 더 청렴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항미원조라는 그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 세력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전쟁이 일어난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티베트에 군대를 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안에 반혁명 세력에 대한 적발과 숙청 작업들까지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그리고 국공 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중국사 마지막 영상인데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그리고 개혁개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